자, 고공가 키시면 되고요. 자, 8페이지 고공가입니다. 가사. 일단 고공가는 많이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왜 중요하냐면 수능에 나온다 얘기가 계속 있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수능에 출제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공가가 나올 것 같았던 그 해에 뭐가 나왔냐면 고공답주인가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답가가 존재합니다. 근데 벌써 이게 몇 년 전이야? 4년 전? 5년 전인가요? 네, 그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공가가. 네, 아직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작품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 내기 좋거든요. 여러 가지 되게 비유적으로 해서 다른 거 연결해서 하기 좋아서 출제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일단 제목부터 보시면 고공이에요. 고공이 뭐냐면 머슴이에요. 머슴. 노비. 그래서 머슴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아셔야 되는 건 이 비유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선생님 마이크 켜져 있어요. 다솜아.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를 한 집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한 집안에 비유하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일하는 이 머슴들은 뭐겠어요? 이 머슴들. 머슴들은 신하들.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의 주인. 이거 거꾸로 말했네요. 그죠? 거꾸로 써야 돼요. 집안의 그 주인은 나라의 주인 누굽니까? 조선시대 왕이죠. 왕입니다. 왕.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머슴들은 누구예요? 신하들입니다. 신하. 여기에 대한 비유가 들어갔어요. 시대적 배경은 거기 써있어요. 8페이지에 연대,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 직후. 임진왜란 직후에 바로 얘네들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는 가사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얘네에서 한 건 해서 일어난 거예요. 알죠? 그 일본으로 조선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동인과 서인을 한 명씩 각각 파견을 해요. 그래서 한 명은 일본이 지금 그 대륙 침략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에 대한 방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동조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다. 응? 일본은 얕잡아 봐야 된다. 들어오세요. 얕잡아 봐야 된다. 아이, 쟤네들이 뭘 할 줄 알겠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싸움을 결국 하다가 나중에 터졌어요. 정치적인 싸움을 하다가 결국 일본한테 털리고 말죠. 그래서 그 당파 싸움을 일삼는 신하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공답 주인가도 시간이 허락하면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 타임에 했을 때는 이거 마지막 단락밖에 못 봤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목표는 원래 2편이었으나 2편 못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거 아시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페이지부터 보시면 시작할게요. 남의 집이 아닌데 왜 자꾸 남의 집이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자, 집에 옷 밥을 얹고 들먹는, 그러니까 집에 옷과 밥을 두고 들먹는 게 뭐냐면 빌어먹는다라는 뜻이에요. 빌어먹는 저 고공이 머슴들아. 이 머슴이 뭐라고요? 신하들아. 이런 이야기예요. 빌어먹는 신하들아. 자, 우리 집의 기별을 아는다 모른다. 우리 집의 기별이라고 했는데 이 기별은 자 그냥 뭐 내력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뭐 소식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내력, 역사 이렇게 돼요. 우리 집의 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지금부터 내가 알려줄게. 이런 얘기예요. 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쟤는 무조건 때. 쟤는 뗍니다.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삿 꾸면서. 새끼줄 꾸면서 니라니라. 말하니라. 그래서 이 새끼줄 꾸면서 말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화자도 요 머슴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두머리 머슴이 다른 머슴들한테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하나버인, 여기에서 한이 무슨 뜻이야? 하나가 아니라 크다, 많다, 이렇게 관용사용이니까 큰, 많은 이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큰 어버이인데, 큰 어버이는 누구냐면 이 집안을 일으킨 사람. 이 집안을 일으킨 사람 누구죠? 자, 처음에 큰 어버이가 살림살이 하려 할 때 살림살이를 시작하신 분. 조선의 살림살이를 시작하신 분 누구예요? 이성계입니다. 한 어버이 이성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나라를 처음 세울 때 이런 이야기요. 나라를 처음 세울 때 살림살이를 하려 할 때 자, 인심을 많이 썼어요. 이성계는 그러니까 그 유교의 덕치주의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조상님이죠. 자, 그랬더니 사람이 저절로 모이고 자, 그리고 풀 베고 털을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자, 서리, 보습, 장기, 쇼로 서리, 보습, 장기는 농기구들입니다. 크게 의미 없으세요. 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리, 보습, 장기, 그리고 쇼는 아셔야 돼요. 쇼는 카우를 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로 전답, 논과 밭을 기경, 갈아 일으키니. 그래서 소로 전답을 기경, 갈아 일으키니. 오려놓은 텃밭이, 오려놓은 올벼를 심은 텃밭이, 올벼는 오래 심은 벼? 정확하게는 뭘 말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벼를 심은 텃밭이 논텃밭이 여들에 가리로다. 그래서 8일 동안 갈 만한 넓이였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처음 나라 세울 때 나라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에 8일 정도로 갈 만한 넓이였다. 이거는 크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조선 팔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조선 팔도잖아요. 조선 팔도 다 알아요? 몰라? 조선 팔도 해볼까? 조선 팔도 어디요? 전라도. 이렇게 그려야 돼?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함경도, 강원도, 평안도, 또 제주도.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있잖아요? 이게 어려움? 한국지를 안 배우는구나. 독도? 조선 구도네요. 조선 구도. 독도 해야죠. 독도. 독도는 옛날에 뭐였는지 알아요? 이름이? 우상국이었잖아요. 국이에요. 나라였어요. 네. 그 우상국 정벌을 누가 했어요? 야, 독도는 우리 땅 거기 노래에 나오잖아. 신라장군 이사후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몰라요?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 팔도를 가리켜요. 조선 팔도 여들의 가리로다. 자, 그래서 자손의 전개요. 자손의 전개 이어져 대대로 내려오니. 자, 논밭도 좋거니와 땅도 기름지죠.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자, 그때 머슴들, 나라를 건국했을 때 머슴들, 신하들이 어땠다고요? 근검했다. 근검한 게 뭐예요? 근면, 그리고 검소, 성실하고, 그리고 절약정신도 몸에 배웠더라. 그러니까 나라가 더 잘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저희마다, 이거네. 찾는다게 까먹었네. 저희마다 여름지어. 자, 여름지어라고 하는 것은, 자, 열다, 기본형 열다에, 열매가 열다예요. 거기에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은 서머가 아니라 농사 짓답니다. 농사를 말해요. 자, 저희마다 농사를 지어 가암열이 사였던 것을 부유하게 살던 것을. 됐나요? 여름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마다 농사 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은, 요사이 머슴들은 햄이 어이 아주 없어. 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햄은 또 많이 나옵니다. 헤아림의 명사형. 그러니까 헤아리다의 명사형이 햄이에요. 생각하다. 생각. 네.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다음 거 하면은 뒷광고 논란 있잖아요. 그죠? 아, 몰라요? 요즘에 이 광고 안 나오나? 생각. 하드 이거죠. 몰라요? 그래요. 자, 생각이 어이 아주 없어. 자, 그래서 뭐 하고 있죠? 옛날에 고공들은, 신하들은 근검했어요. 그런데 요사이 신하들은 생각이 없어요. 자, 그래서 행태를 나열합니다. 뭐라고 해요? 밥사발이 크나 작으냐? 밥그릇이 크나 작으냐? 자, 뭘 다퉈요? 신하들인데 정말 밥 먹는 거 갖고 다툴까요? 얘는 급식이라서 야, 네 급식이 더 많잖아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신하들도 월급 받잖아요. 그 월급이 뭐죠? 월급을 뭐라고 그래요? 녹음? 녹음이 아니라 비슷해서 녹봉이라고 하죠. 녹음은 잎이 무거워진 게 녹음이에요. 자, 그래서 녹봉이 많으냐 작으냐 싸우고, 그리고 동옷이 좋고자, 옷이 나쁜가 좋은가 그것을 싸워요. 그러니까 벼슬이 달라질 때마다 옷의 색깔이 바뀌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벼슬의 높낮이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을 다투는 듯, 그리고 호슈를 세우는 듯. 그래서 호슈는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그래서 그러니까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이겠죠.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을 시샘하는 듯. 마음을 다투는 듯 하고요. 그리고 우두머리를 시샘하는 듯. 자, 무슨 일 감들여? 힐깃할깃하냐. 그래서 감들어 힐깃할깃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죠. 시기 질투. 그래서 반목질시만 일삼는다. 서로 싸우기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목질시요. 자, 그래서 과거의 모습하고 완전 대조되죠. 과거는 부유한 상황에 머슴들도 신하들도 근검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생각이 없어서 자기 밥그릇, 벼슬의 높낮이 서로 시기, 질투만 일삼고 싸우고, 그리고 너희네 일 아니냐고. 일도 아니에요. 시절조차 사나워. 말 그대로 시절이 사납다라고 표현하죠. 시절이 사나워. 가뜩이 내 세간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풀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못 살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요. 자, 엊그제 화강도에 가산이 탕진하니. 화강도 도적이 이제 강도입니다. 말 그대로 불놓는 강도들이에요. 그래서 화강도에 가산, 집의 재산이 탕진하니. 자, 옛날에는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절조차 사납죠. 왜 사나워요? 임진왜란 이런 사건. 임진왜란 직후에 야, 못 살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싸우고 있어. 이러면 되게 안 되겠니? 되겠니 안 되겠니? 이거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붙고, 집 하나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먹을 게 전혀 없구나. 못 살게 되었구나. 자, 그래서 크나큰 세사가 살림살이를 세간이라고 하죠. 그 세자 똑같아요. 살림살이를 어찌하여 일으키려 하느냐. 자, 그 다음 줄은 표시해 두세요. 이게 이제 고공가의 거의 주제 같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하고 싶은 작가의 목소리예요. 자, 김과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을 먹었으나. 김과 이가 머슴들아 새 마음을 먹으려구나.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머슴들은요, 원래 과거에 성이 없었어요. 알고 있나요? 그 성은 이제 구한말 때부터 거의 전 국민이 가지기 시작했죠.
조선 후기로 가지면서 일반 사람들도 성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성은 기본적으로 왕이 하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 그리고 노비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김가 이가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양반들, 신하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아 제발 새 마음 먹어라. 이렇게 먹게 살기 힘든데 너희들 해서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네 젊어는다. 햄, 혈라, 아니 산다. 너희들 젊었다 하여 햄, 아까 했죠? 생각, 혈라, 아니 산다. 생각 전혀 안 하느냐. 이런 얘기요. 좀 생각 좀 해라. 머리 좀 짱구 좀 굴려라. 이런 이야기요. 너희네 젊어든다. 생각 전혀 아니하느냐. 자, 그래서 한솥에 밥 먹으며, 한솥밥 먹는 사이죠? 한솥에 밥 먹으며 매양 항상 회하려 항상 다투느냐. 됐나요? 자, 저기 끄떡끄떡 비슷한, 갑자기 비슷하네요. 네, 졸리죠? 자, 그리고 회하냐 다투느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여름을 지었어요. 여름이 뭐라고요? 농사를 지으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사는 뭘 뜻하겠어요? 자, 이 비유로 했을 때 농사일은 결국 나랏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랏일을 좀 잘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한결같으신 분들, 그렇죠? 변함이 없으신 분들, 이런 걸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농사를 지어라. 한 집이 가암 열면, 한 집이 부유하게 되면, 가암 열면 부유하게 되면 옷밥을 분별하라. 옷과 밥을 분별하겠느냐. 옷과 밥을 가리겠느냐. 야, 내가 잘 살면 니네 밥도 배불리 먹이고 옷도 좋은 옷 주지. 야, 좀 잘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죠. 자, 누구는 장기 잡고, 쟁기. 누구는 쟁기를 잡고, 누구는 쇼를 몰니, 소를 몰아. 밭 깔고 논 삶아 벼 세워 던져두고. 자, 그리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날 좋은 호미로 김을 매하스라. 자, 호미로 김을 매어. 김을 매다는 알죠? 밭에서 김 매는 게 뭐예요? 잡초를 뽑는 게 김을 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을 매다 자주 나오니까 아셔두셔요. 알아두셔요. 김은 잡초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날 좋은 호미로 김을 매려무나. 자, 산전도 거칠었고, 산에 있는 밭도 거칠어졌고, 물론도 기울어져 간다. 그러니까 국토가 황폐해졌다는 거죠. 일을 안 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어? 자, 그리고 사립해 말목 나서. 자, 사립은 요게 사립이에요. 사립. 삿갓. 거기에 말뚝을 놔요. 이거 뭘까요? 이렇게 논 있는데 이걸 세운대.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맞아요. 허수아비. 자, 사립해 말목 나서 벼 곁에 세울세요. 벼 곁에 세워라. 허수아비 세우고요. 자, 칠석에 호미 싣고. 칠석이 뭐죠? 7월 7일. 그래서 음력 7월 7일이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항상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칠석날은 농번기의 휴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장마철에서 항상 비 오거든요. 그래서 칠석날 호미를 싣고 김을 다 맨 후에 삿고기 뉘 자라며, 새끼 줄 고기 누가 자라며, 섬을한 누가 엮으라. 섬. 그 쌀을 넣는 바구니 같은 게 섬이죠. 한 섬, 두 섬 이렇게 세잖아요. 섬은 누가 엮으라. 너희 제주 헤아려. 자라. 서로. 너희 제주 헤아려. 서로 맡아라. 자, 그 다음에 가을 거두면, 그래서 추수죠. 가을 거지 한 후에, 추수한 후에 성조를 아니하랴. 성조는 집을 짓는 일인데 여기에서는 초가집의 지붕을 바꾸는 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옛날에 초가집은 그 지푸라기로 지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2번 지붕을 바꾸거든요. 언제 바꿀까요? 첫 번째는 추수했을 때. 장마철에 바꿔요? 장마철에 비 한참 오는데 바꿔요? 끝나고 바꾸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추수한 후에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바꾸냐면 일단 지푸라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보리를 또 추수한 다음에 또 바꿔요. 그러니까 보리, 벼 추수했을 때 딱 각각 한 번씩 봄에 한번 바꾸고 그때 한번 바꿔요. 자, 그리고 성조를 아니하랴. 집을 한 내가 지을게. 움은 네가 묻어라. 움 옛날에는 이제 땅을 깊게 파갖고 저장고처럼 사용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군대 가시면 묵구댕이 이런 거 파요. 네. 근데 요즘은 시절이 바뀌어서 안 팔까? 안 팔 수도 있겠네. 네. 저도 안 팔았어요. 네. 구덩이 파가지고 그 왕겨 같은 거 넣고요. 왕겨 알지? 벼 껍질 그런 거 넣고 이제 무 막 이런 거 박아놓고 다시 또 덮고 그러면 보온돼 갖고 겨울에 보관할 수 있다고. 그런 움은 네가 묻어라. 자, 너의 재주 내 짐작하였노라. 그대로죠? 너의 재주를 내가 짐작하였노라. 자,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하려무나. 너희도 먹고 살 일을 좀 가려라.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멍석에 별을 넣들 좋은 해 구름 깨어 볕을 언제 햇볕을 언제 보이냐. 자, 먹고 살 거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네가 손을 가야지 먹을 수 있죠. 네, 벼가 좋은 벼가 있어. 그래도 걔가 말라야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것처럼 좀 일 좀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일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방아를 못 찌거든. 방아 쪄야 되죠. 방아를 찧어야지 이제 쌀 껍질을 벗겨서 쌀을 먹는 거잖아. 거치나 거친 올벼, 벼가 옷 같은 백미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옷 같은 백미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자, 그래서 일 좀 하라는 이야기, 농사일에 빗대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너희들 데리고 새 살림살이 살자고 하니. 됐나요? 너희들 다리고가 데리고 새 살림살이 살자고 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이 누구예요? 얘네죠. 외구들. 엊그제 왔던 도적들. 아니 멀리 갔다 하네. 아니 멀리 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사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다시 또 재침입을 하죠. 사실은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하고 합쳐가지고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멀리 갔다고 하는데 너희들 귀와 눈이 없어 저런 줄 모르고 간대. 저런 줄 몰라요? 앞에 공공의 적이 있잖아. 걔네들에 좀 집중해. 이런 이야기죠. 자, 화살은 전혀 없고 방비는 전혀 안 하고 옷밥만 다투네요. 서로 옷과 밥만. 앞에서 싸웠죠. 녹봉 그리고 벼슬의 높낮이 이것만 싸우느냐. 자, 너희들 데리고서 팁는가, 춥게 하는가, 줄이는가, 굶주리는가, 굶기냐. 야, 내가 너희들 옷을 안 줬니? 아니 밥을 안 줬니? 좀 일을 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자, 죽조반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리에 먹는 모닝죽을 죽조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조반 아침 저녁 다에다가 먹였거든. 다에다 먹였는데 은혜란 생각 아니야.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일만 하려 하니. 제일 자기 일을 뭐겠어요? 결국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속만 챙기려는 그런 행동들이죠. 자기의 일만 하려고 하니. 헤매는 생각할 줄 아는 새 머슴들을 어느 때 얻어서 생각할 줄 아는 새 머슴들을 어느 때 얻어서 집안일을 마치고 씨름을 잊으려 하느냐. 그래서 너희 일 애달아 하면서 삿 한 살이 새끼 줄 한 살이 다 꼬개라. 새끼 줄 한 살이 다 꼬았구나. 한 살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한 묶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은 거. 그 묶음 다 꼬았구나. 이렇게 돼요. 자, 다른 날보다 좀 빨리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고공라에서 기억하실 거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해본 것처럼 나라를 집안일에 비유하고 그리고 또 왕을 주인의 또 신하를 먹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힘들게 됐으니까 제발 일 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고공가는 고공답 주인가라는 게 존재해요. 지금 표정들을 보아하니 이것도 다 하는 거 무리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어제 한 것처럼 한 달락만 보겠습니다. 자, 고공답 주인가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나라가 살기 힘들어진 게 뭐 때문이에요? 시절이 사나워요.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머슴들이 일을 안 해요. 그죠? 얘네들이 가장 큰 문제잖아.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했죠.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니네가 알아서 일 좀 하면 안 되니?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근데 고공답 주인가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정말 마지막 단락만 보시면 돼요. 자, 12페이지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이 집 일이 되기 네 탓이라. 이 집이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인가? 할셔이고까지 읽어야 되네. 누구 탓이라 할셔이고. 누구 탓이라고 할 것인가?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햄 없는 종의 일은 묻도 아니하려니와. 햄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종이 잘못한 거 맞죠? 고공답 주인가에서도 자, 종이 잘못한 거, 그러니까 신하가 잘못한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돌이켜 해여하니 생각하니 마누라 탓이로다. 마누라 탓이에요. 자, 얘도 잘못한 건 맞는데 또 누구도 잘못했냐면 마누라도 잘못했습니다. 마누라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님이 잘못하셨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잘못했어요. 왕이 잘못했다고 파격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왜 잘못했냐면 내 한껏 외다 하기 종제만큼은 한껏이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 외다 잘못됐다 그르다라고 하기에는 종의 죄가 많지만 그렇다고 뉘를 보며 뉘는 누리예요. 누리 세상을 보려 민망하여 세상 보기가 민망하여 삼나이다. 그래서 사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례다라는 표현은요. 임금한테만 대부분 써요. 아뢰다라고 알죠? 아뢰다. 아뢰입니다. 이러잖아. 아뢰다 높임이잖아요. 아뢰다보다 더 높은 표현이 높임이 사뢰다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보기 민망하여서 아뢰듭니다. 사례입니다. 자, 삿고기 마르시고 새끼줄 고기 그만하시고 마르시고 내 말씀 들으소. 자, 그러니까 이게 답가라는 게 얘가 이런 생각하면서 쭉 다 해서 새끼줄 껐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줄 고기 그만하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자, 여기부터요. 현실적인 대안. 자, 지비를 고치려거든. 뭔 소리야? 그런 소리가 나는데? 뭐죠? 아무도 얘기한 사람 없잖아. 그치? 그럼 이 안에서 누가 얘기했나? 아니면 이게 난 소린가? 뭐지? 괜찮아. 다 녹화 떠졌어.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네. 자, 그래서 여기요. 지비를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주고 집안일을 나라 일을 바로 세우려거든 신하들을 휘어잡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집안일을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휘우시고 종들을 휘어시거든 종들을 휘어잡으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그러니까 신하를 휘어잡으려면 상벌을 밝혀야 된다. 자, 잘한 놈 상을 제대로 주고 못한 놈 벌을 제대로 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상벌을 밝히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 어른종을 믿으소서. 어른종은 누구겠습니까? 높은 벼슬아치. 여기에서는 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영의정 정도 되겠네요. 영의정을 믿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임금이 그러니까 얘네들 잘못하는 거 맞는데
야, 얘네들을 관리 못한 임금도 문제야. 그래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종들을 휘어잡고 휘어잡으려거든 상벌을 밝히고 상벌을 밝히려거든 바로 높은 신하 영의정을 믿으소서. 됐나요? 자, 진실로 일을 하시면 가도 집안이 절로 닐리이다. 그래서 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되셨어요? 자, 그래서 고공간은 임진왜란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거. 그리고 이 고공답 주인가는 시절이 한참 지나가고 쓴 거예요. 중종 때 쓰였어요. 네, 중종 때 고공과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해석을 실제로 못하더라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고공과 나오시면 문제가 풀려요. 이렇게 잡아두시고 가사는 꼭 반복하세요. 가사는 일찍이지만 쉽게요. 네, 여기까지.